지금 이제 여기 과수원도 지금 경사도가 완만하게 돼 있고 또 두둑까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주간부 아래를 보면 이렇게 상당히 좀 들떠 있고 또 기존 여름에 이제 수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지를 어떤 해충 피해, 특히나 뭐 유리나방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복숭아에 있어서는 뭐 유리나방이나 또 여러 가지 충해 피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수분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되고 나서 여름철에 장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강우량이 비가 이제 뭐 반나절, 뭐 4시간, 뭐 6시간만 오는 게 아니라 장마가 지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뭐 5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고 또 비가 한 번 올 때 30mm, 40mm가 아니라 100mm, 막 200mm 가까이 이렇게 계속 오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토양 내에서 수분이 정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복숭아는 이 나무 뿌리 자체가 천근성인데 천근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통기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장마철의 기상 조건은 그 복숭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통기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나무 주간부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에 뭐 관수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특히나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이 수지가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많은 양이 여기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나무 수명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중만생종 같은 장마철 이후에 수확되는 품종은 또 토양에서 양분과 수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저해하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장마철 기간 또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주간 아래쪽에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또 이런 피해가 심한 농가일 경우에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은 어떤 방법? 보통 이제 지금 이 주간에서 보통 폭 1m 정도 아니면 이제 겹치는 정도 하려면 1.2m 정도의 부직포나 이런 것들을 씌워서 그래서 빗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하면 조금 더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특히나 이제 조성할 때부터 특히나 탑에 논에다가 이제 조성할 경우는 밑에 유공관을 200mm 유공관을 1m 깊이까지 낮춰서 지하수위를 낮춰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표면에서는 지상부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사지 가원에 하는 게 더 적합하고 또 나무를 식재할 때도 이렇게 두둑을 만드는 이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흘러내려가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가 뭐 몇 시간 내외 이렇게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장마철이고 또 비 오는 날짜 수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는 두둑을 아무리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경사지 가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복숭아는 보통 표토에서 한 20cm 내외에 보통 한 70% 내외 많은 양의 뿌리가 근권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토양을 공부를 해보면 보통 한 50% 내외의 고산과 그리고 유기물이 들어있고 나머지 50%에 이제 기상이 25%, 그 다음에 액상이 25%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상 부분이 다 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이런 이제 수지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자체가 여름철에 어떻든 강우가 많고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장마철 부분 그때는 고민을 하셔야지 이 나무 수명도 좀 오래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지금 여기는 거의 지금 한 점질토성이 한 80%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제 다른 과원에가 사질토성이 좀 있는 그 과원에 보면 이런 수지 현상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결론적으로 수분이 과해서 이게 수지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점질토이냐 아니면 뭐 사양토냐 아니면 사질토냐 그 배수성 이 배수성이 직접적으로 이 수지 증상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실제로 부직포 같은 거를 깔아놨다가 네. 장마 기간이 지나면 걷어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부직포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장단점이 교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복숭아 유목이나 성목에서도 물론 여기는 이제 표토에서 이제 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승형 예측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나무 주간부에 가까운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기계가 옆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1m 정도의 부직포나 이런 걸 깔아줌으로 해서 풀 관리할 때 승형 예측기가 충분히 지나갈 수, 그러면 나무 주간부 바로 아래 부분에 풀 제거하는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농작업 관리 측면에서도 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 농가 여러분, 오늘 우리 화순농업기술센터 고재근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동계 전장하고 동계 방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딱딱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교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4월 한 10일 정도 해서 꽃 필 때 그때 그 꽃 쏟기,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 영양 관리, 전체적인 것을 우리 권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이렇게 또 농장까지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복숭아 가원은 어떻든 1년 4계절, 24계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때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게 매년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 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때를 맞추는 것은 바로 농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매년 그 달라지는 그 기상의 날씨와 또 개화 시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시점에 맞춰서 병해충 방제도 또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4월 초에 개화 시기에 개화기 과온 관리, 그리고 이제 수정되고 나서 1차 방제, 그리고 2차 방제,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세포 분열기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에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추비할 때 우리 칼슘제, 복숭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도와 또 어떻게 보면 병해충 또 그런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칼슘이 또 중요한 역할을 시비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제 그런 사용 요령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